자, if 다음에는 반드시 괄호가 와요. 거기에 조건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맞으면 문장 1을 실행하고요. 조건이 안 맞으면 이렇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1은 반드시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참일 때만 실행이 되고 거짓이면 그 문장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갈래 길이 나왔죠. 프로그램에서. 지금까지는 무조건 실행했는데 지금은 두 갈래 길로 실행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if 조건문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19세 이상이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면 조건이 이제 if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참일 때 그 조건이 맞을 때 실행하고 싶은 애를 뒤에다 쓰고 얘를 이제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age의 나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19세 이상이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네요. 조건문을 쓰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부문은 가로를 항상 열어야 되고요. 이 조건 다음에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쓸 수도 있고요. 다음 줄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일 때는 실행할 문장이 한 줄일 때는 하나의 문장일 때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세 번째 방법이죠.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쓰는 거고 아니면 중괄호 열고 닫고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방법 제일 많이 쓰는 이유는 반드시 이제 이 블럭을 걸어주면 확실히 알죠. 이 조건이 맞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하는 거구나 라고 아는데 만약에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를 안 하잖아요. 자,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하면 이 두 줄을 실행해라 이런 조건이 맞으면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중괄호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옆에 있거나 밑에 있는 한 문장,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이것만 이 부분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걸리는 문장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의 이 부분에 걸리는 문장이고, 얘는 이 부분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실행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두 문장이 이 조건에 맞으면 실행해야 된다. 그럼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건이 참으면 다음 한 문장 옆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한 문장을 실행을 하는 거고 아니면 이 블럭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중괄호 열고 닫고를 실행하는 거라서 보통 세 번째 방법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세 번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보도록 할게요. 점수를 입력받아서, 스코어에 받아서, 여기에, 스코어가 이제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60, 70 이런 게 들어가면, 이 문장이 거짓이 될 테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이게, 50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참이 되죠. 여기가 50이고, 60이 들어가니까, 이게 참이 되면, 참일 때 이제 이 문장을 실행을 하는 거고 네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당신의 점수를 입력하세요. 30이라고 하면 60점 미만으로 재수강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고요. 뭐 80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 부분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옆에다가 놔도 되고 이렇게 밑으로 놔도 관계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되고요. 여기 인덴테이션이라고 해서 파이썬에서는 인덴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C나 이런 언어에서는 크게 관계 없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이렇게 중괄호를 닫는 방법.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정렬을 할 때 이렇게 해서 막 소스 작성하다 보면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컨트롤 A 전체 선택하고요. 컨트롤 K, F 누르면 예쁘게 이렇게 정렬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괄호 안 하던데요. 괄호 안 하던데요. 자, 안 돼요. 안 됩니다. C 언어에서는 반드시 if 다음에 조건에는 괄호를 써줘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참이면 이 부분을 실행하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점수를 입력받아서 0을 입력하면 스코어 이퀄 이게 비교한 연산자죠. 0이면 이란 뜻이에요. 0점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0이 아니면 not equal이니까 0이 아니면 0이 아닙니다 라고 0점이 아닙니다 라고 출력하는 것까지 알겠는데, 요 9번째 줄이랑 11번째 줄이 조금 이상하죠. 자,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면 보통 11번째 줄 보면 이거는 이제 스코어가 0이면 이라고 보통 읽는데, 여기는 뭐라고 읽냐면요, 만약에 스코어이면 이라고 읽어요. 보통 대부분 초보자들이. 근데 자기가 읽어놓고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스코어이면 그게 무슨 말이죠? 스코어이면, 스코어가 뭐이면 이라고 해야 되는데 스코어이면 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if 다음에 괄호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값이 참이면 이런 뜻이에요. 참이면. 자, 이거는 스코어가 참이면 이라고 묻는 거고요. not 스코어가 참이면 이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not을 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코어가 거짓이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C 언어에서는 0은 거짓이고 나머지가 다 참이죠. 0만 거짓이고요. 나머지는 다 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결국은 얘랑 똑같은 이 두 개의 문장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스코어가 0이냐 라고 묻는 거랑 not 스코어냐 라고 if 문 조건에다 쓴다는 것은 not 스코어가 참이냐, 그러면 그냥 스코어가 거짓이냐 라는 거고, 0이면 거짓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코어가 거짓이면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0이 아니면 이런 건 참이면 이렇게 묻는 거고요. 0이 아니면 묻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스코어라고 써주면 스코어가 참이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쓰면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되겠고, 보통은 요즘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중에 보면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 중에 이 널 값을 리턴하는 실행이 오류가 났을 때, 실행이 안 됐을 때 널 값을 리턴하는 함수들이 꽤 많거든요. 이제 그런 함수들을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할 때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이게 어려워 보인다고 하면 요거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요. 이거랑 이게 같은 뜻이고 이거랑 이게 같은 뜻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코어가 참이면, 그래서 이거랑 같은 뜻이고, 이거는 스코어가 거짓이면, 그래서 이거랑 같은 뜻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실습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0을 넣으면 요게 두 문장이 요거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도 실행이 되고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0이 아닌 어떤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 두 개의 문장이 참이 돼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당신의 점수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스코어를 받아서, 자, 이제 두 개가 이 부문이 나란히 있네요. 저번 주에 했지만 내가 이제 90에서 94.999까지 하려면 보통 이제 수학에서는 그냥 이렇게 쭉 써도 되지만 정확하게 이제 로직을 따지려면 이렇게 해서 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보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해서 엔드 조건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자, 이 로직이 왜 안 되냐면, 자, 이렇게 이제 이 비교 연산자는요, 우선순위가 둘 다 같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먼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자, 일단 내가 92를 한번 입력한다고 합시다. 92를 입력하면 여기 스코어가 92가 들어가요.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참이 되죠? 그럼 참이 되면 1이 나와요. 1을 해서 95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95가 크니까 참이 나오죠. 참이니까 이거 출력이 되겠네요. 92 넣어서 A 나온다. 잘 되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요번엔 100을 넣어 보겠습니다. 100. 자, 100은 이 A가 나오면 안 돼요. 90에서 95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여기 100이 들어가면 어때요? 이만큼이 참이죠. 그러면 1이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해보면 또 참이 돼서 나와요. 100이면 안 되죠. 그러면 10을 넣어볼까요? 10도 안 돼야 되는데 여기 10을 넣었어요. 10을 넣으면 이 부분이 거짓이죠. 거짓이면 뭐가 나온다고? 0이 나와요. 0. 0이랑 95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이 되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로직은요, 이 문장은 항상 참이에요. 항상 참. 스코어가 어떤 값이 들어와도 항상 참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보다는 크고 and 이거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 구간을 나타내 줄 때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이 이런 거를 이제 수학에서 썼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하는데 논리적으로 오류가 나질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논리적인 오류이지 뭐 실행상에 전혀 오류가 없거든요.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놓고서 이제 됐다고 하는 거죠. 딱 92 정도만 넣어보고서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안 되던데 라고 하면 이제 영문도 모르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밤새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기본기를 잘 닦아놔야지 되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도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92를 넣으면 둘 다 잘 나오는 것 같고 얘는 1이고 얘는 2예요. 100을 넣으면 얘는 제대로 잘 안 나오는데 얘는 100인데도 A라고 나오죠. 30인데도 얘는 또 A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참이 돼버려요. 결국은 잘못 짠 거죠. 이렇게 내가 90에서 94.999까지만 A라고 출력하고 싶으면 이런 논리를 써서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그래서 1이면 남성이군요, 2면 여성이군요 라고 이제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2000년대부터는 남자는 3번, 4번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넘이 1, 와 또는이죠. 또는 와 이렇게 해서 더블 파이프를 써주고 넘이 3, 2거나 4이면 여성이군요 라고 해보는 게 더 좋겠네요. 자, 이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주민번호 1 남성이군요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1번 남성이군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남성이군요 라고 나오네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초보 때 굉장히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면 실행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한번 테스트 딱 해보고서 잘 되네 라고 하는데요. 정말 많이 틀리는 겁니다. 자, 이퀄은 대입연산자고 이퀄이 비교연산자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1을 넘에다 넣어라 라는 거예요. 1을 넘에다 넣어라. 자, 그러면 넘에 1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0만 아니면 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조건문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참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남성이군요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려면 1일 때만 남성이군요. 자,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1을 입력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고, 만약에 이제 넘에 2가 들어가면 여성이군요 라고 나오고요. 3을 넣어주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1을 넣어주면 남성이군요 라고 나오고요. 자, 지금은 넘을 3이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넘이 1이거나 3일 때 남성이라고 나오는 거고, 2나 4일 때, 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요거 이제 이런 것도 안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or나 and는 논리가 옆에 정확하게 똑같아, 논리가 뭐 완전한 문장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면, 자, 3이면 남성이군요 라고요. 4더라도 여성이군요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제 논리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식을 넣어줘서 그 조건이 맞을 때 뭔가를 출력을 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if문을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요.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한번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중에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이런 거는 좀 안 좋죠. 다 통일감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볼 수도 있고, 길어 보이지만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